코코아 스토리. 오늘의 책은 앨리스 맥레란이 쓰고 바바라 쿠니가 그린 록사벅슨이에요. 록사벅슨. 메리아는 그곳을 록사벅슨이라 불렀어. 메리아는 어디든 모르는 이름이 없었으니까. 길 건너편에 있는 그곳은 그냥 흔한 바위 언덕처럼 생긴 곳이었어. 모래와 바위가 있고 낡은 나무 상자들이 조금 있고 선인장과 덤불 그리고 가시 많은 오코틸로가 자라고 있을 뿐이었지. 하지만 그곳은 특별한 곳이었어. 록사벅슨과 집들 사이의 길은 마치 강처럼 구불구불했어. 그래서 메리아는 그 길을 강길이라 이름 붙였어. 그 다음부터 록사벅슨에 가려면 누구나 그 강을 건너야 했지. 물론 메리안의 동생들은 다 왔어. 에나메이, 플랜시스, 꼬맹이 지인까지. 옆집 찰스도 왔어. 그앤 12살이나 먹었지만 말이야. 그리고 엘리노어야 안 올 수가 없었고. 제이미도 동생 폴을 데리고 왔어. 나중에는 다른 아이들도 왔지만 그곳에 처음 온 건 이 아이들이었어. 그래, 사실 진짜 처음은 아니지. 록사벅스는 언제나 그곳에 있었고 아주 오래전엔 또 다른 사람들의 차지였을 테니까. 메리아는 어느 날 땅속에서 검은 돌멩이가 가득 든 양철 상자를 파냈어. 아이들은 그게 뭔지 단박에 알아차렸지. 숨겨진 보물이었던 거야. 그 돌멩이들은 록사벅슨에서 돈으로 쓰였어. 모두들 그 특별한 돌멩이를 찾는데 온통 정신이 팔려 하루 종일 보물찾기만 하기도 했지. 어떤 날엔 찾지도 않았는데 눈에 띄기도 했어. 록사벅슨 마을은 점점 커졌고 돌로 경계를 표시했어. 맨 먼저 새하얀 돌들로 큰 길을 만들고 그 다음엔 집들도 만들었지. 찰스는 가장 큰 돌로 자기 집을 만들었어. 어쨌든 그 애가 가장 나이가 많았으니까. 낡은 나무 상자들은 선반, 탁자, 뭐든지 다 됐어. 접시로 쓸 사금파리 조각들도 찾아냈어. 그건 둥근 것이 가장 좋았지. 나중엔 시청도 생겼어. 시장은 당연히 메리안이 되었지. 메리안은 늘 그랬으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 뭐라 하지 않았어. 얼마 뒤 새로운 거리들도 생겼어. 플랜시스는 거기로 이사가서 새 집을 지었지. 호박, 자수정, 초록색 바닷빛깔의 사막 유리돌들로 빙 둘러싼 보석의 집이었어. 아이들은 모두 돈이 많았기 때문에 가게도 많았어. 꼬맹이 지는 빵집에서 에나메이를 도왔지. 아이스크림 파는 데도 2군데나 있었는데 폴과 엘리노어네 아이스크림 가운데 누구네가 더 맛있었더라? 아이들은 양쪽 아이스크림을 맛보며 비교해보곤 했어. 록사벅슨에서는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은 뭐든 사 먹을 수 있었지. 아이들은 모두 자동차를 갖고 있었어. 핸들로 쓸 둥그런 것만 있으면 됐으니까. 물론 속도 위반을 하면 감옥에 가야 했지. 감옥 바닥에는 선인장을 놓아 따끔하게 만들었고 경찰은 제이미가 맡았어. 에나메이, 그 부끄럼쟁이 꼬마가 늘 속도 위반을 했는데 꼭 감옥에 가고 싶어 그러는 것 같았다니까. 하지만 말을 타면
바람처럼 빠르게 달릴 수 있었어. 말 타기에는 속도 제한이 없고 꼭 길로 다닐 필요도 없었거든. 그저 긴 막대기 하나와 고삐로 쓸 끈 같은 것만 있으면 따가닥 따가닥 어디든 신나게 말을 달릴 수 있었지. 가끔은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어. 한 번은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졌지. 메리언과 찰스가 양쪽 대장이었는데 여자아이들은 아이린 요새를 맡았고 모두가 소녀 정찰병이었어. 남자아이들은 록사벅슨 반대편 끝에 요새를 만들었는데 모두가 산적이었지. 습격을 할 때는 정말 굉장했어.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따가닥 따가닥 말발굽 소리를 내고 날카로운 가시가 달린 오코틸로 칼을 마구 휘둘러댔어. 하지만 자기 편 요새에 들어오기만 하면 안전했지. 록사박스네는 누군가 죽을 때를 대비해서 묘지도 있었는데 무덤이라곤 죽은 도마뱀을 묻은 것 하나뿐이었지. 해마다 선인장 꽃이 피면 아이들은 그 꽃으로 도마뱀 무덤을 장식했어. 겨울에 가끔 날씨가 안 좋거나 아이들이 모두 학교에 있을 때면 몇 주가 지나도록 아무도 록사벅슨에 가지 않았어. 하지만 상관없었어. 록사벅스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렸고 록사벅스는 언제나 그곳에 있었으니까. 봄이 되어 오코틸로 꽃이 피면 꽃을 따서 꿀을 빨아먹었어. 방도 새로 만들고 꽃보석으로 창문도 꾸몄지. 어느 해 여름이 되자 오른쪽 비탈에 집이 3채 더 생겼고 큰 길에는 가게가 2개 더 생겼어.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어.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고. 하지만 록사벅스는 언제나 거기에 있었어. 세월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어 친구들은 모두 훌쩍 커버리고 하나 둘 다른 동네 다른 도시로 떠나갔지. 그래서 록사벅슨 이야기도 다 끝났을 거라 생각하겠지? 아니, 그렇지 않아. 아무도 록사벅슨을 잊지 않았거든. 그 누구도 그곳을 잊지 않았어.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메리안의 아이들은 그곳 이야기를 들으며 잠이 들었어. 록사벅슨 꿈을 꾸면서 말이야. 찰스는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가 되어 해변가에 검은 돌멩이를 집어들고는 손에 꼭 쥔 채 서 있었대. 록사벅슨을 그리워하면서. 50년도 더 지난 뒤 프랜시스가 그곳에 가보았을 때 록사벅스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어. 큰 길을 표시했던 하얀 돌들도 그대로 있었지. 프랜시스가 집을 지었던 자리에는 호박과 자수정과 초록색 바닷빛깔을 내며 사막 유리돌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 록사벅스는 바위 락과 상자 박스라는 2 단어를 합하여 만든 이름으로 미국 애리조나주 요마시에 있는 모래 언덕이에요. 이 책은 저자 앨리스 맥레란의 어머니 형제들과 그 친구들이 실제로 경험했던 이야기래요. 록사벅스는 진짜로 재미있게 노는 법을 잊어버린 요즘 아이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선물이며 어른들에게는 가장 행복했던 유년 시절의 추억들을 되새기게 해줍니다. 여러분의 록사벅스는 어디인가요?